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의 지금 우회 수출 적발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우회 수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우리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경유지로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관세 정책 이런 걸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게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요. 네,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우리나라 관세청을 이끌고 계신 이종욱 관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관세청장님은 행시 출신이시고 한 2000년부터 관세청에서 일하신 걸로 나와요. 행시는 그러면 대학 때 되신 건가요? 제가 97년도에 봄에 이제 대학 쉬지 않고 1, 2, 3, 4학년 다 마치고 네.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온 상태라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경제학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학원을 갔었습니다. 또 그때 또 IMF가 또 와가지고 네. 또 그 당시 이렇게 취업하기도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경제학 공부를 더 해 보려고 대학원을 갔다가 대학원 가서 공무원 쪽에 마음이 가가지고 시험 준비하고 99년도에 합격했네요. 99년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2000년도부터 지금 공무원 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 한 27년 차. 네. 예. 그때 IMF 끝나고 저는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좀 좋았거든요. 세상 살기도 좋았고 학교 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관세청 입사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? 관세청은요? 그때는 이제 관세청이 대변혁의 어떤 그 과도기, 네. 이제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좀 그 변화하는 시기였는데요. 이제 관세청 청사도 서울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서 네.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 정부청사로 이제 제가 입사하기 아마 1년 전쯤에 이제 내려갔고 또 90년대하고 2000년대는 관세청이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 그 눈으로 확인하고 물품도 다 검사를 하고 또 뭐 수출입 허가라든지 뭐 굉장히 그 규제가 많던 어떤 그런 시절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넘어서고 이제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여기 이제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그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그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아마 관세 행정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. 그런 변화하는 시점에 제가 갔기 때문에 저는 좀 예전 어떤 그런 그 낡은 제도들보다는 조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제도들 그런 것들 많이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제가 또 직접 또 하나씩 이렇게 또 보완도 하고 또 개선도 하고 그런 일들 했던 것들이 어렴풋하게 지금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기억은 다 안 나지만 그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본청이 이렇게 워커홀릭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. 네. 저도 관세청을 굉장히 좀 오래 출입을 해서 해봐가지고 기억이 나는데요. 우리가 아는 관세청은 뭐 예전 밀수 많이 하던 시절부터 해서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장님께서 이제 근무를 하셨을 때는 그 변혁기에서 그것들을 다 보셨고 저도 보면은요 관세청이 매년 바뀌고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느껴졌거든요.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전자 통관 시스템 그 기사를 저도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. 이게 지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네.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제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좋아지더라고요. 편해지고 좋아지는데 이게 어떤 관세청의 방침이 좀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하시는 수출입하시는 분들이나 또 해외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뭐 대부분 다 느끼시는 것들이 한국만큼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다. 모든 절차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좀 뭐 전 세계 가장 최고라고 해도 누가 이렇게 뭐 반박할 여지가 없을 텐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고요. 또 거기에서 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또 보완하고
또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는 좀 관세청의 DNA라고 하면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는 사람 직원들 구성원들 개개인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DNA처럼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자통관 시스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전산화라는 게 어떤 공무원의 부조리 이런 것들과 이제 결별하고 또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빠르고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전자통관 시스템 개발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그렇게 했고 지금 뭐 전 세계 저희 그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도 한 16개국에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 꾸준히 지금 수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행도 우리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이제 신고할 게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휴대폰 신고서를 입국하실 때 다 쓰셔서 이제 적었죠. 제출을 하셨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800불 이하가 지금 이제 면세 범위인데 800불 이하로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은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제도가 바뀌어져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외국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우리 이제 출입국 쪽에 제출하시는 입국 신고서, 그 다음에 검역과 관련된 검역 신고서, 또 세관에 이제 800불 이상 만약에 구매하셨다면 또 세관 휴대폰 신고서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신고서를 다 작성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들끼리 이제 협업을 해서 빠르면 하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신고서를 다 통합하는 그래서 이제 앱 기반으로 QR 코드 기반으로 그렇게 그 바꿔서 입국하실 때 그 여행자 편의도 한층 더 제고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네, 제가 일본을 한번 갈 때 봤는데 비지재팬이라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비슷하죠. 예. 근데 일본은 이제 그렇게 사전에 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네. 또 도착해서는 이제 여권을 출입국 심사 끝나고도 그 세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여권을 이렇게 스캔을 하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얼굴 사진도 찍고 또 이제 신고서를 사진에 입력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불러와서 그 혹시 신고했던 사항들이 변경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수정하는 이런 걸 다 끝내고 나가야 돼서 일본은 이제 꼼꼼하긴 한데 조금 이렇게 혼잡을 일으키는 요소도 일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 정부도 굉장히 그 여행객들이 붐빌 때는 공항이 이렇게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요즘에 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관세 뉴스들을 제일 많이 접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동 전쟁 이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관세청에서도 대응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죠.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? 상호관세하고 이제 품목관세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와서 이제 추진했던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보 양은 적고 기업들은 이제 막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응하는 TF를 초기 단계부터 마련을 해서 미국의 관세청에 해당되는 이제 CBP라고 하죠. 미국 CBP하고 이제 그 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그걸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또 어떤 품목에 얼마만큼의 관세가 붙는지 이런 그 세부적인 어떤 품목 분류 정보 또 세율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속하게 알려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게 국가마다 그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은 우리보다 높고 또 우리보다 물론 낮은 데도 있지만 이제 세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고세율이 적용된 나라의 물품들이 미국으로 이제 수출했을 때 그 높은 그 관세율 부담 때문에 이제 수출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경유해 가지고 국산인 것처럼 둔갑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
그 우리나라에 적용받는 좀 낮은 저세율 관세를 적용받고 이런 우회 수출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확산이 되면 미국 관세청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들은 이게 좀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된다. 이게 우회 수출도 막 섞여 있을 거다. 이제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우리 수출 기업 그 경쟁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무역 장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 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회 수출하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엄정하게 단속 활동을 했습니다. 올해 정식 과로 이제 수사하는 그 담당 조직이 본청에도 과가 생겼고 또 본부세관에도 이제 과가 생기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의 지금 우회 수출 적발 그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우회 수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우리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경유지로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관세 정책 이런 걸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게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요.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뭐 미국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또 EU 같으면 또 이제 CBAM이라고 환경 관련된 또 규제들이 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또 기업들이 또 대응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큰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 이제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작고 영세한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정부가 나서서 사전에 컨설팅 해주고 또 필요한 시스템 깔아주고 사후에 케어하는 것까지 지금 이제 보호무역의 양대 축인 관세와 어떤 환경 규제 이 부분들의 파고를 우리 기업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관세청이 좀 앞장서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그렇게 적기에 하려고 합니다. 네. 국민들한테는요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물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세청은 할당 관세라는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. 물가가 오르는 품목들은 관세를 좀 낮추고 좀 이렇게 좀 수입 물량이 오버가 되면은 관세를 고관세를 물리는 정책이죠. 이 부분은 뭐 재경부에서도 할당 관세 지정을 하고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? 네. 우리 국내에 이제 소비재로 쓰이는 것들, 뭐 공산품, 뭐 물론 과일이라든지 이런 농수산물도 있지만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가 올랐을 때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국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동향이 보이는 품목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할당 관세를 이제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할당 관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관세율을 이제 뭐 0%로 이렇게 확 낮춰가지고 그 관세율 낮춰준 효과가 시중 판매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는 전제 하에 할당 관세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건데 관세율은 낮춰서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팔리는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그 일부 행위들이 보이고 또 수입을 해서 바로 시중에 유통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 통관이 될 때까지 보통 이렇게 이제 보관해 놓는 곳을 저희가 보세 창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보세 창고에 이제 물품을 보관한 상태로 수입 통관이 다 끝났는데도 바깥으로 안 나가고 가격이 더 오를 거를 기대를 하고 이렇게 매점매석하는 이런 행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보세 창고 이런 현장 점검 이런 걸 통해서 그 일정 기간 내에 이제 반출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유통 촉진을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할당 관세를 악용해서 이 할당 관세 적용 전보다 후에 수입 가격을 높여서 세관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이윤을 해외에 이제 공급자 이제 그 공급자와 국내 수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윤을 더 키워가지고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송금을 더 많이 하는 또 이런 또 불법 행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세를 또 포탈하거나 그 할당 관세 추천받는 과정에서도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이제 관세청은 이제 관세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
관세 조사 팀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역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. 네.